마켓 이슈 분석 이어갑니다. 스위스 측에서 고정 환율제를 폐지하고 나서 덴마크로 관심이 많이 쏠렸었는데요. 덴마크 역시 불안한 기운을 감지한 것인지 금리 인하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인지 오늘도 MTN 김종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지금 유럽에서 보시면 유로존 국가, 그다음에 유로화를 쓰는 국가들 이렇게 몇몇 개 국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아직도 유로존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그렇지만 유로 경제와는 밀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몇 개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이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동유럽 쪽에 포린트화를 운영하고 있는 헝가리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유로존에 편입하고 싶어 하지만 편입되지 않았고 유로 경제와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가들이죠. 근데 지금 유로화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세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유로화의 폐그제로 움직이고 있는 스위스, 체코, 덴마크 같은 국가들이 가장 위험하다라는 시각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위스가 가장 먼저 ECB가 무언가 조치를 내놓기 전에 환율 폐그제를 포기를 했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덴마크 쪽에서도 크로네 환율이 계속 밀리고 있었거든요. 이 밀리고 있는 이 환율인 가운데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결국은 이 유로화의 추가적인 약세에 미리 선제 대응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로화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스위스의 조치를 보든 그러니까 스위스의 조치는 뭐였습니까? 유로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으로 방어하다가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포기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스위스 프랑화를 안전자산화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먼저 낮춰서 추가적으로 스스로 약세를 불러일으켜 ECB의 약세에도 미리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아마 체코도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시사점은 이 국채 시장에서 그동안 스위스가 꾸준하게 많이 이 유럽 국채들을 사줬거든요. 근데 이제 유로 쪽에서 발을 빼고 폐그제를 포기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외화 자산을 안 산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ECB는 증액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주요 국채 매수 주체 중에 하나였던 SNB, 스위스 중앙은행이 발을 뺀다라는 것은 결국 그만큼 매수 주체가 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빈자리를 아마 ECB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ECB의 QE가 생각보다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사점을 정리해 봤을 때 개별 국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즉 개별 국가가 현재 트렌드, 달러 강세 트렌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는 ECB는 SNB가 줄인 만큼의 추가적인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장의 원래 예상이 한 5천억 유로 정도였는데 플러스 알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유럽 증시를 계속 밀어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현재 구간에서 실물, 위험 국가에 대한 이 QE가 과연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여전히 의구심이 강하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각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놓고 보게 되면 유럽 증시 오르고 ECB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호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 담겨있는 뜻은 의외로 많다. 또 이제 더 확대해 보면 스위스 중앙은행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들 대표적으로 동유럽 국가들 부채들이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들의 부채는 스위스 프랑화가 순식간에 40%가 늘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빚이 1억이었다면 그 빚이 1억 4천으로 단숨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현재 전체적인 움직임이 스위스나 덴마크도 ECB의 양적 완화에 대비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양적 완화가 실질적으로 경제 효과로는 어떻게 파급이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효과는 어쨌든 QE를 하게 되면 그 돈이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게 미국의 ETF 자산들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ETF 자산이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가? 에너지 쪽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업종과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쪽으로 돈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이 유동성 공급 기대감만 있어도 가장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똑같이 하고 있다. 미국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이머징 유럽 쪽이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변동성 지수, 기초금속 이런 쪽엔 여전히 돈이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 쪽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할 가능성 보고 있지만 똑같이 빠졌던 기초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동유럽을 비롯한 이머징 유럽 쪽에 대해서는 미국 ETF에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주에 대한 메리트가 올라갈 가능성, 또 석유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유로존 소비가 회복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유로존의 소매 판매만 늘어나게 되면 기업이익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그림인데요. 소매 판매가 늘어나니까 기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매 판매가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유로존과 미국을 살펴봤더니 QE 시기에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가 좋아졌단 말이죠. 경제 심리가 좋아지면 사람들이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기업 실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QE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까지 연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QE의 장기적인 효과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돈이 풀리게 되면 그 돈으로 기대 심리가 좋아지고 기대 심리가 좋아지면서 그 기대 심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기업 이익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기업 이익 증대 자체가 그 주식시장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2007년도 이후에 유럽이 무엇을 가장 많이 안 샀느냐를 보니까 내구재를 안 샀거든요. 가전제품들, 자동차 이런 것들 안 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한국의 EU 수출 중에 줄어든 게 이쪽이거든요. 자동차, 가전 쪽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EU의 소비가 늘어나고 정말로 좋아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은 국내 내구 소비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체들이 가장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길로 가기까지가 좀 험난할 것 같다. 좀 장기적인 그림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낙폭 과대주, 에너지 쪽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고 좀 긴 시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대 심리가 개선되면서 내구 소비재 국내에서 좀 주목해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자, 이제 반도체 쪽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는 쪽인데요. 독일에서는 인피니온 상승 흐름 저희가 앞서 짚어봤습니다. 특징 좀 골라주신다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근데 반도체는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RF용 집적 회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용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 용도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 반도체를 분리하면 뭐 밑도 끝도 없는데 인피니온은 키몬다라고 하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산을 했죠. 실제로 분리하고 난 이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 인피니온이 갖고 있는 것은 통신용 반도체와 자동차용 반도체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관련된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라든지 그리고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보시면 약간씩 흐름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성장 그 동력은 지금 자동차라든지 통신 쪽에 달려있는 건 사실이나 지금 중요한 건 어디에 전방업체가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인피니온은 지금 누구에게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냐면 독일 자동차 업체들에게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일 지금 자동차 업체는 호황이거든요. 폭스바겐, 그다음에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피니온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르노, 푸조 이런 쪽으로 공급하고 있는 ST 마이크로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최근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과 관련된 이쪽에서 이제 워낙 바람을 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 전체적인 반도체 성장 동력은 메모리 쪽보다는 올해는 자동차 아니면 추가적인 통신 장비 쪽과 같은 이런 새로운 섹터 쪽으로 많이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섹터의 반도체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관련 기업들을 봤는데 정작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황 그리고 그 업체들은 현재 투자 관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쪽에 있어서의 핵심은 아무래도 점유율 유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통신용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 단숨에 진출해서 이들을 꺾을 수 있느냐? 불가능에 가깝고요. 또 이들이 맺고 있는 그 협약이라든지 그동안 가져왔던 역사를 단숨에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현대차나 기아차 정도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관점에서 보자면 자동차 시장에서 뭐 크게 기대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메모리 쪽에서는 독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유율을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된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와 IT 그리고 자동차 섹터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눈에 띄는 종목군들 잘 체크하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국 시장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어제 급락 소식을 전했고요. 또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국내로의 주식 투자 비중이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속에서 국내 투자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방향을 가져가죠?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중국 증시의 급락은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우려하고 있지만 그래도 7% 성장하는 국가는 중국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다면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 인바운드 관련주, 중국의 신성장 산업 수혜주들은 여전히 매수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00선부터 중국 펀드 사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중국 펀드에 대해서는 홀딩, 조정시 매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연기금.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연기금의 호흡을 쫓아갈 수 있으면 쫓아해라. 근데 연기금의 호흡과 내가 맞지 않다. 나는 단기 투자자라면 연기금 종목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의 호흡에 맞춰 나간다면 아무래도 연기금이 사고 있는 지배구조 관련주, 배당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연기금 따라갈 수 있지만 굳이 호흡이 맞지 않는다면 이 관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또 관심을 나타내 주셨네요. 네, 두 가지 이슈 속에서 오늘 코스피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선전략 이어가시죠.